네, 반갑습니다. 저는 LG전자에서 오토모티브와 비즈니스 솔루션 R&D를 맡고 있는 이상용입니다. 전자산업의 빠른 발전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용자 경험에 의해 가장 큰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사람들은 차가 제공하는 편리성과 소유욕으로 사회 초년생의 생애 첫 차 구입으로 시작해서 가족을 위해 더 큰 차를, 그리고 장년이 되어 보다 안락하고 고급스러운 차를 구입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자동차 판매량은 1억 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메가시티화 되면서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되고, 대부분의 자동차는 한두 명을 태운 채 하루 한두 시간 정도만 사용되고, 나머지 시간은 주차장에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체된 도로의 자동차들은 매연을 내뿜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차량 구매의 전통적 가치인 가속 능력과 배기량은 의미가 없어졌고,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차량 사고를 줄이며 운동 노동 시간 대신에 그 시간을 좀 더 편하고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변화의 큰 축은 케이스라고 칭해지는 Connected, Autonomous, Shared Electric, 즉 연결되어 스스로 움직이며 공유되는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IAA라고 불리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참관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전시회로 차량 관련 업체들이 주를 이루는 전시회인데, 올해는 자동차 시장 규모의 축소에 따라서 전체 시장 전시 규모가 전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IBM, SAP 등 IT 업체를 필두로 관련 스타트업들이 하나의 전시관 전체를 차지해서 커다란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전시는 드라이빙 투마로우 주제하에 글로벌 OEM들의 새로운 전기차가 대거 소개되었고, 커넥티드 서비스, 자율주행, 이런 부분을 망라하는 새로운 모빌리티의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유럽 신차의 20%는 전기차가 될 전망으로 폭스바겐은 ID3를 공개하며 디젤차에서 전기차로의 대변환을 선언하였고, 다임러, BMW, 아우디, 포르쉐 등은 고성능 프리미엄 전기차를 보여주었으며, 현대차도 최초 모델이었던 포니의 45주년을 맞이해서 컨셉카 45를 전시하였습니다. 전기차 확대에 필수인 전기차 충전기들도 다수 전시되었고, 배터리 잔량을 고려하여 경로상에 있는 최적의 충전소를 추천해주는 전기차용 내비게이션도 선보였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시도도 있었는데, 폭스바겐은 디지털 에코시스템인 위를 통해 차량 공유, 주차, 충전, 배송, 그리고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다임러와 BMW는 서로 협력해서 차량 공유, 충전, 주차 등을 제공하는 Reach Now, Charge Now, Park Now 등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외에 근거리 이동에 적합한 자율주행 셔틀들, 전기차 플랫폼에 승객용, 화물용 모듈을 탑재할 수 있는 컨셉카, 1인용 이동 서비스를 위한 전기 스쿠터 등 이동수단의 공유와 효율적 운영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차량을 외부와 연결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커넥티비티에 있습니다. 커넥티드 카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와 연결되어 다른 자동차, 교통 인프라 및 IoT 제품들과 데이터와 정보를 주고받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커넥티드의 핵심인 이동통신 기술의 진화를 돌이켜보면, 먼저 1996년 음성통화, 문자 메시지가 가능했던 CDMA 방식의 2G 이동통신이 전화를 휴대하게 하였고, 2011년에 등장한 LTE 방식의 4G 이동통신은 고속 인터넷, 고화질 영상 서비스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5G 이동통신은 LTE보다 최대 20배 빨라진 전송 속도와 10배 짧아진 지연시간,
그리고 더 많은 수의 연결을 지원하는 장점을 바탕으로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리고 홀로그램 컨텐츠 기반의 서비스는 물론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를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차량에는 이동통신과 GPS 기술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텔레매틱스라고 하는데 1996년 GM의 온스타에서 원격 시동, 응급콜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에 프리미엄 차량으로 확대되었지만 비용 대비 낮은 가치로 본격적인 커넥트카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애플의 카플레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와 같이 폰을 통해 전화는 물론 멀티미디어, 실시간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서비스가 차량으로 들어오면서 고객의 새로운 니즈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OEM들과 IT 기업 간의 협력과 동시에 주도권에 대한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산업 변화를 촉발시켰습니다. 다수의 OEM들은 클라우드 및 서비스 분야에 투자하여 데이터와 서비스 사업으로 진출하려 하고 IT 기업들은 기존 사업의 서비스 플랫폼을 차량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3년이면 약 7,200만 대의 신규 차량, 즉 신차 중에 70% 정도가 텔레매틱스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5G 텔레매틱스는 프리미엄의 OEM 경우에 2021년부터 채택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이 예상됩니다. 커넥티드카는 주변의 차량 및 신호등, 스마트 가로등 같은 교통 인프라와 연결되어 차량의 센서만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위험 요소를 미리 감지하여 안전한 이동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차량부터 수입되는 빅데이터는 도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스마트 시티에서는 여기에 날씨, 시간, 계절 등 다양한 환경 변수까지 고려하여 교통 혼잡도를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교통의 흐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커넥티비티 관련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5G 통신 기술이 있고 Vehicle to Vehicle, Vehicle to Infra, Vehicle to Pedestrian, 그리고 Vehicle to Network 등 차량과 직접 연결되는 데 필요한 기술인 V2X 기술이 있습니다. V2X 기술은 다시 Wi-Fi를 기반으로 하는 DSRC 방식과 LTE 5G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CV2X 방식으로 나눠져 현재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DSRC는 1999년 개발이 시작되어서 유럽, 미국에서 테스트가 진행되었고 GM, 토요타, 폭스바겐 등이 일부 지역에서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CV2X 도입이 준비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G CV2X가 아직 표준화 진행 중이어서 DSRC와 CV2X의 하이브리드 솔루션도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5G 이동통신의 경우 빠르게 이동하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기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차량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고속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다중 안테나 기술과 고속 데이터 패킷 처리 기술 등이 필요합니다.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하루에 약 4TB의 데이터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속 이더넷과 같은 네트워크 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E&E 아키텍처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한편 커넥티카에서 연결만큼 중요한 것이 보안입니다. 자율주행에서 해킹에 의한 가짜 GPS 신호를 통해 유치원 앞이 고속도로로 이식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차가 고속으로 질주하는 심각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킹을 막기 위해 실시간 상태 점검, 네트워크 보호, 침입 방지, 그리고 메시지 암호화 등의 암호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고 차량 내의 주행 기능 네트워크와 편행 기능 네트워크를 완전히 분리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모바일 사업에서 확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텔레매틱스 분야에서 2013년부터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확대될 커넥티드 카에 필요한 미래 기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G 및 C-V2X의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고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있으며 유럽 OEM과 V2X 모듈을 양산하였습니다. 그리고 5G 텔레매틱스 기술과 자율주행에 필요한 대용량 실시간 데이터 처리 기술, 그리고 보안 기술 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인포테인먼트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포테인먼트는 내비게이션, 운전정보 등의 인포메이션과 음악, 뉴스 등의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계기판을 시작으로 라디오, CD 플레이어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추가되었고 최근 디지털 기술과 통신 기술이 도입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의 인포테인먼트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다양한 차량 내부 기능을 쉽게 제어할 수 있게 되었고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핸즈프리 통화, 음악, 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와 기능이 제공되면서 더 크고 많은 수의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채택되고 효율적 구동을 위해 고성능 프로세서 기반의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고 더욱 진화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기아차는 2016년부터 커넥티드 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커넥티드 카 오퍼레이팅 시스템 CCOS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인공지능이 적용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터치스크린, 제스처, 음성인식으로 탑승자와 인터랙션하며 탑승자를 학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시하는 MBUX라는 메르세데스 벤츠 UX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를 통해 기존 스마트폰 생태계를 커넥티드 카로 연결하고 구글 맵 등을 포함하는 구글 오토모티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화된 인포테인먼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탑승자의 의도와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기능과 서비스를 추천해주며 탑승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탑승자가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기 위해 오랫동안 사용된 방식은 버튼인데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채택되고 보다 많은 차량의 기능과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버튼은 터치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기술에 의해 음성명령 인식률이 높아지면서 보다 사용성이 좋은 음성으로 더 빠르고 쉽게 필요한 기능과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카메라로 운전자의 상태와 차량 내 상황을 파악하는 기술과 터치, 음성, 카메라 등을 동시에 활용하는 멀티모달 HMI 기술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여러 센서들을 통해 얻어낸 탑승자 차량의 정보는 커넥티드카 환경에서 접근 가능한 외부의 개인 및 서비스 관련 데이터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되어 탑승자의 요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추천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때 차량 안의 데이터 학습 기능은 클라우드의 빅데이터 학습 기능과 함께 연동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찾아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서비스들은 탑승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특히 운전에 방해돼서는 안 되고 필요할 때는 탑승자의 주의를 확실히 끌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화면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증강 가상현실 및 홀로그램 기술, 그리고 음향, 조명, 진동 등 새로운 형태의 장치들이 서로 융합되어 정보 전달에 이용될 것입니다. LG전자는 가전 IT 영역의 역량인 사용자와의 인터랙션 기술과 멀티미디어를 위한 다양한 디스플레이, 그리고 플랫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여
운전자가 목적지 근처에 왔을 때 운전자에게 필요한 시설이 있는 주차장을 추천해주고 입구를 정확하게 안내해주며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한편 인포테인먼트로 형성되는 새로운 서비스 환경은 차량 내 시스템, 커넥티비티, 클라우드 인프라, 컨텐츠, 그리고 서비스 등 광범위한 영역에 있는 사업자들 간의 긴밀한 협업을 필요로 합니다. LG전자의 싱큐 플랫폼은 OEM IT 서비스 기업의 클라우드와 쉽게 연결될 수 있으며 웹OS 오토는 웹OS의 미디어 콘텐츠 파트너십을 자동차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량 공유 분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나 해외의 우버에서 보듯이 커넥티비티 기술은 수요자인 사람과 공급자인 차량의 연결되어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용도의 이동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의 실시간 매칭을 통해서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줄여줌으로써 특히 대도시에서 주차장, 보험, 세금, 주유 등 비싼 자동차 유지 비용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소유 개념의 차량 판매 시장은 정체되는 반면에 차량 공유 시장은 서비스 매출을 중심으로 2025년 237조 원에서 2040년 약 3,500조 원 규모로 연간 1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버, 리프트, 디디추싱, 그랩 등 각 지역의 스타트업들은 차량 공유 생태계를 구축하고 주도권을 가져오기에 대규모의 투자를 받아서 모빌리티 플랫폼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 시장의 잠재력을 알아본 IT, 통신, OEM 등 많은 기업들도 이런 투자에 참여하고 있고 2018년 차량 공유 시장에 투자된 금액은 425억 달러로 2017년 대비 2배가 넘는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가용의 대체 수단이 되기 위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공유 차량의 이동거리당 비용은 현재 자가용보다는 비싸고 택시보다 싼 수준입니다. 가장 큰 규모인 우버도 현재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2분기에 6조 원 이상의 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역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운전자에게 주는 보전금과 인센티브가 사업적 어려움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유 차량들을 최적으로 배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제 기술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 필요합니다. 관제 기술은 도심 내 이동 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하여 차량을 배치하고 이동 경로와 이동 수단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여 더 많은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공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차량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을 통해 차량의 청결, 충전, 정비 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 더해서 컨텐츠,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합니다. 자율주행이 도입되면서 공유 차량의 형태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연결하는 거점 기반의 이동 서비스는 P2P 형태의 개인 이동 서비스로 변화하고 작은 셔틀들이 이동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차량의 형태도 단순히 탑승자의 이동을 위한 공간만이 아닌 배달, 쇼핑 등의 다양한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토요타의 E-팔렛, 보쉬의 공유 셔틀 컨셉카, 현대차의 H-스페이스 등 여러 회사들이 다양한 자동차 공간에 대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커넥티비티를 바탕으로 공유 차량의 공간에 적합한 인포테인먼트 기술을 준비하고 있고 공유 차량 플랫폼 업체와 통신 업체에 함께 공유 차량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과
레스트 마일 서비스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시트 전문 업체인 에이디언트사와 함께 공유 차량의 새로운 좌석 형태와 웹OS 오토 기반의 대화형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그리고 탑승자용 지능형 음료 자판기 등 이동 공간 내의 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미국 국방기관인 DARPA의 자율주행 챌린지를 시작으로 자율주행 연구는 이제 15년째에 접어들었고 많은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GM은 크루즈를 인수한 후 소프트뱅크의 투자로 규모를 확대하고 있고, 포드는 아르고 AI사에 투자하여 포드 오토노머스 비클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현대기아차도 앱티브사와 합작 회사를 설립하며 자율주행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장 앞서 있는 구글의 웨이모는 현재 누적 1000만 마일 이상의 자율주행 기록을 가지고 있고, 작년부터 애리조나에서 무인 택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등이 확산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차량이 트레일러와 충돌한 사고, 우버 자율주행 차량이 보행사와 충돌한 사고 등은 커다란 우려와 함께 아직도 많은 기술 개발이 필요함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자동차에 대한 법규와 사고 발생 시의 책임 소재 등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는 GM, 포드, 도요타와 함께 올해 자율주행차 안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법 제정을 이끄는 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술면에서 자율주행 차량은 차량의 센서들을 사용하여 주변을 인지하고 주행 경로를 판단하여 차를 제어합니다. 하지만 차량 센서만을 이용하는 기술은 인지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고 갑작스럽게 나타난 손상된 도로와 같은 장애물을 피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커넥티드카는 차량과 차량, 인프라와 차량 간의 통신을 통해 센서가 미리 인지할 수 없는 주행 경로상의 정보를 사전에 전달받음으로써 자율주행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앞의 사고 사례에서 트레일러와 보행자가 V2X로 자율주행 차량과 통신할 수 있었다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LG전자는 앞서 말씀드린 5G V2X, 클라우드 인프라와 같은 커넥티드카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주행 차량 공유 서비스에 적합한 자율주행차 기술과 클라우드 관제 연동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응급차 간의 주행 우선권 부여와 다수의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효과적인 주행 경로 제공,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이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상황에서의 관제를 통한 원격 제어 및 차량 간 영상 정보 교환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 도로에서 모두 검증한 것은 위험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가상의 환경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기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LG전자는 이러한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오픈 플랫폼화하여 학교, 자동차 부품회사, OEM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커넥티비티 기능을 갖추고 스스로 움직이며 효율적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차량의 지원은 앞으로 펼쳐질 스마트 시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새로운 모빌리티는 이동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와 인프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점점 메가시티로 커져가는 도시에 커넥티비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교통, 에너지, 복지 관련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LG전자는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배터리를 통한 에너지 저장, 그리고 지능화된 가전 빌딩의 에너지 소비를 관리하는 통합 솔루션을 활용해서
전기차와 홈 빌딩의 에너지를 유기적으로 관리하며 자동차와 스마트홈 빌딩의 공간 경험에 대한 융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되었던 GS 칼텍스와의 전기차 충전 솔루션에 대한 협업이 그 예로, 이는 주유소에서 진화한 미래형 에너지 모빌리티 융복합 스테이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바뀌면 주유소 공간은 공유 차량과 전기차의 정비, 스마트 시티의 에너지 허브, 그리고 충전 시간 동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및 오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차장의 변화와 모빌리티 관련 정류장의 진흥화를 통해 스마트 시티의 모빌리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자동차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 1900년도 초 이후 약 110년 만에 소비의 형태가 자동차의 소유에서 이동 서비스의 구매로 변화하는 극적인 시기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커넥티드 카를 중심으로 하는 이동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를 통한 수익이 증대될 것이고, 전기차는 필요한 부품수의 감소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쉽게 할 것이며, 커넥티드 카와 자율주행차의 복잡한 기술 요구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쟁력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빌리티 변화로 물류, 교통, 에너지, 통신 인프라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변할 것이고, 변화하는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춰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고 자동차 집 사무실의 공간이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커넥티비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모든 영역의 정보의 흐름과 융합을 만들어 거대한 변화를 이룰 것이며, 스마트카, 스마트홈, 스마트 오피스로 진화한 공간들은 상호 간의 연결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하여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여 특정 회사가 모든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고, 다양한 회사들이 서로 파트너십을 통해 생태계를 넓혀가야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과 파트너십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 변화의 순간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LG전자는 지능형 가전 및 IT 제품, 커넥티드카 솔루션, 신재생 에너지 솔루션 등을 아우르는 열린 띵큐 플랫폼으로 파트너십의 확대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